나이가 들수록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70세 이후에는 잘못된 베풀미 오히려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가능해지면서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자녀와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곤 합니다. 그러나 이 베풀미 과연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들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70세 이후에는 베풀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나눠준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거나 감사는커녕 나에게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외면받고 나의 정성을 당연히 여기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그 허탈함과 씁쓸함. 그때 느끼는 마음의 상처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깊이 파고들어 내 마음 한구석에 오래도록 남아있곤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무리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 베풀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이 공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한계를 지키는 것이 나를 위한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마음껏 나누고 싶은 감정이 가슴속에 샘솟을지라도 그 한계를 지키지 않으면 나의 소중한 자산이 어느새 사라지고 나를 위한 준비가 부족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을 베푸는 것에도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손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며 스스로의 여유를 잃고 있다면 이는 나의 일상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소중하고 나 역시 노년을 지키기 위해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며 여유를 찾아야 합니다. 나만의 생활을 꾸준히 유지하며 소중한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정서적 애정을 나누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애정을 베푼다는 것은 곧 나의 마음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정이 때로는 상대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와 손주들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쏟기보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꼭 주의해야 할 3가지 베풀매 한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며 베풀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노년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세요. 삶을 채우는 지혜와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있는 지혜를 더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올해 72세로 3자녀를 둔 어머니입니다. 평생을 자녀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온 순자 씨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큰아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자녀의 힘든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은퇴 자금에서 큰 금액을 아들에게 건네주었고 이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 어린 조언을 했지만 순자 씨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이 반복되면서 자신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에 점차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금전적인 도움 외에도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매일같이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딸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덕에 손주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순자 씨는 매일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방과 후에는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도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간이 행복하게 느껴졌지만 점차 몸이 따라주지 않고 피로가 쌓이면서 점차 개인적인 시간이나 자신을 위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이 당연하게 돌봄을 요구할 때면 가끔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순자 씨는 자녀들의 정서적 지원도 아낌없이 해왔습니다. 자녀들이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으면 밤늦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힘이 닿는 대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점차 그의 조언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고마워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은 엄마 왜 자꾸 간섭하세요? 라는 말을 무심코 내뱉었고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쏟아 부은 사랑과 정성이 오히려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며 되돌아오는 것은 외로움과 허탈함 뿐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순자 씨의 경험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고 시간을 쏟고 감정적으로 헌신한다고 해도 그 모든 나눔이 반드시 감사와 보답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이 세 가지를 어디까지 주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박순자 씨가 겪은 세 가지 중요한 경계에 대해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제는 금전적인 지원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은퇴 자금을 나누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감사와 기쁨이 아닌 점점 커져가는 불안과 후회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을 때 순자 씨는 비로소 자신의 결정이 노후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수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산이 오직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안전망이 됩니다. 하지만 순자 씨처럼 자녀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반복되면 자신을 위해 남겨두어야 할 자산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금전적 지원이 주는 큰 문제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당연한 의무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부모의 지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와 존중이 아닌 당연한 요구로 변하게 될 때 부모의 마음에는 서운함과 허탈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순자 씨는 큰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부모의 지원에 기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점점 더 큰 불안과 부담을 느꼈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이 가족 간에 더 깊은 유대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40%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이는 자녀를 위해 지나치게 희생하다가 자신의 노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보여줍니다. 노후를 위해 자산을 지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자 남은 인생을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경제적 어려움을 모두 떠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시기는 아닙니다. 사랑과 지원이 중요하지만 자녀가 필요할 때마다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자립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은
나와 내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자원입니다. 순자 씨의 사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 할애한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맞벌이를 하는 딸 부부를 위해 매일같이 손주들을 돌보며 자신의 일상을 희생했던 순자 씨는 점차 자신만의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학교에 가고 방과 후에는 다시 데려오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리면서 순자 씨는 자신만의 생활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는 일이 기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지쳐갔고 점차 개인 시간도 부족해지면서 스스로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면 점차 피로감과 부담감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부모와 조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많아지면 어르신들 스스로도 한계를 설정하지 못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자 씨의 경우도 처음에는 딸을 돕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일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지만 점차 그것이 본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손주 돌봄이 일상이 되면서 순자 씨는 자신의 삶을 거의 포기한 듯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정작 자신이 필요로 하는 활동이나 휴식 시간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복지협회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년층 중 손주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우울감과 피로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돌봄이 주는 감정적 보람과는 별개로 지속적인 육체적 부담과 심리적 피로가 노년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다 보면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무시당하거나 의무로만 여겨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큰 감정적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의 노년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녀와 손주를 돕는 일이 과도하지 않도록 시간을 분배하고 자신만의 활동과 여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을 돕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나의 삶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정서적 애정의 한계입니다. 자녀들에게 정서적 지원을 주는 것은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당연시되거나 무시될 때 부모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자 씨의 사례에서 보듯 자녀들이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간섭으로 받아들일 때 부모의 마음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들의 문제 해결사로 머무르기보다는 그들이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자녀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항상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자녀가 독립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지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관계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 부모는 자신의 감정과 요구를 정직하게 표현하고 자녀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존중의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기대를 명확히 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가 개인적 공간과 삶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을 줄이고 자녀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모도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정서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서적 상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입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자조 모임에 참여하여 부모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외로움과 허탈함을 극복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의 정서적 안정이 가족 전체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체적인 가족 행복을 이루는 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돕고 보살피는 것은 값진 일이지만 그것이 나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시간과 감정을 잘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삶의 여러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0세 이후 특히 고려해야 할 세 가지는 금전적 지원, 시간의 관리, 그리고 정서적 애정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으로 자녀나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경제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재정은 제한적이므로 이 부분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돕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지만 자신의 시간을 희생할 정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만의 여유와 생활을 지키며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보내기 위한 시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자녀나 손주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와 휴식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애정에서도 그 한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부모의 감정적 상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목표는 노년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더 나은 노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도 가족을 돕고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희생이나 책임감은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또한 주변 분들에게도 모두가 더 나은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깊이 있는 지혜를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